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우리 동지분들 요즘 깜짝 놀랄 일이 많으셨어요. 온라인을 뚫고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진출해버린 바로 그 남자, 우리 서인이. 윌 스미스 형이 그랬죠. 트위터가 없을 때 나는 은밀하게 등신이었다. 자, 얘들이 평소에 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뭐 보통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순간이 오니까 다들 존나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 혐한들이 한창 그 거리에 설치고 나올 때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것처럼 이거는 뭐냐? 거리로 나온 혐한 일봉이다. 혐한 일봉과 일반 대중들이 만나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끼리 짊어지느라 힘들었다. 이제는 사회적 연대의 책임으로.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참담한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국 보수가 이미지를 이렇게 이게 시궁창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느냐. 쟤들이 유튜브에서 저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맨날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쟤들이 진정한 한국의 보수다 이거예요. 아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한국 보수야? 뭔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석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 이영훈, 이하동문, 주옥순,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야구재팬으로 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미개한 한국인들 망해라! 이런 게 한국 보수의 얼굴이야? 이게 진짜 한국 보수라고? 진짜 한국 우익 다이조부? 아니 그냥 망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근데 한국 보수가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사실 이제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박근혜 때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캐릭터가 누구냐? 여러분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그 이름 그 누아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떠난 그 사람, 박근혜의 남자 영원한 총리 후보자 문창극.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일본 식민지로 만들었느냐? 너희는 2조 500년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거다. 자립심도 부족하고 그래서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우리 민족의 DNA야. 이거 다 미국 덕분이다. 미국이 물건 사줘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다. 제주에서 4.3폭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사실상 윤서인 아닌가? 서인이 맨날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 이거.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혐한 일봉들이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신의 선물이다. 미개한 조선인들한테 일본이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일본한테 다 배운 거다. 이게 큰형님은 미국이고 그 바로 밑에 작은 형님 정도로 일본이 있다. 이거 우리 다 해양세력 한 가족이다. 이거 패밀리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뭐냐? 외교적으로 봐도 우리를 도운 우리의 우방이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한국이 일본한테 개겨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타락해서 망한다. 중국이랑 북한 공산당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염치 없는 의존적인 그 조선인들이 다시 될 수밖에 없다. 문장하고 86 빨갱이들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일제의 식민 지배를 뭐 정당화하고 이런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안 통해요. 왜냐? 이거를 문제적 인물 몇몇이 그냥 특정돼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아주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요거 보세요. 문창극은 역사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 보수의 전사, 우익의 수호자, 위대한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문창극을 딱 보증을 해준단 말이야. 이게 한국 보수의 주류적 시각이다 라는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일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말이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토착 왜구라는 썩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어떤 비하적 표현으로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토착 왜구라는 말이 이게 왜구라고 해가지고 현대 일본인 전체를 이제 비하하는 인종주의적인 측면을 또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구체적인 어떤 지칭하는 성격으로서의 혐한 일봉을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착외구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혐한 일봉 수준은 아니지 않냐. 김종인 뭐 이런 양반들만 봐도 내가 독일에서 유학을 한 정통 독일파 보수주의자인데 말이야. 나 질서 자유주의자야. 나 리버럴이야. 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 정당 오너이신 박근혜 선생님께서 문창극을 떡하니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해버렸잖아.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수 이미지가 너무 추락을 해버리잖아 이게. 막상 그 한국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상황, 그런 보수적인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혐한 일봉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아니 한일 무역 분쟁 때만 해도 말이죠, 노재팬 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지역 중에 하나가 영남권입니다. 부산 관광객들이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대마도 같은데 완전 쫄딱망했잖아. 우리 서인이의 유인 국경 리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로 유인 국경 리더법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한국 보수 우익 진영을 보면서 맨날 비웃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 우익들은 보면은 너무 민족주의적이어가지고 그게 더 문제인데 왜 한국만 거꾸로 가냐? 독일이든 뭐 미국이든 뭐 오스트리아든 그거들은 죄다 보면은 자국뽕을 맞는데 왜 한국 우익들만 저렇게 희한하게 그 성능도 별로인 그 일본 뽕을 맞냐고 이거.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다가 따져보면 더 이상합니다. 원래 한국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혐한 일본 같은 말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 자기네 역사를 배반하고 있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있죠. 한국의 정통 보수가 누구냐? 이승만이 아니고 그와 맞섰던 김구다. 박정희가 아니고 그와 맞섰던 장준하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통 보수다. 이게 왜 맞말이냐? 사상적 기반만 따져봤을 때도 원래 민족주의는 우익적인 거거든. 그래서 강성 민족주의자일수록 우익이 되기가 쉬워요. 뭐 물론 이제 좌익 민족주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식민지 시기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민족 국가를 일종의 이제 정거장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익 민족주의랑은 굉장히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방향 자체가 서로 좀 달라요. 헬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구 같은 인물들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제 좌우익이 갈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임정 파벌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 강력한 반공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이 진보 쪽으로 이게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이게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셨는지 하여튼 거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 아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물론 뭐 이 나중에는 이제 한반도 상황을 고려를 해서 뭐 강력한 통일론자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만 민족주의자였느냐? 아닙니다. 그 상대들 다름 아닌 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인물들도 강경한 민족주의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뜸 그렇게 정색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이승만이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랑 손잡고 정치하고 세상이 다 알지 않냐? 물론 그 사실도 맞습니다. 아니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데 친일파 아니냐? 물론 박정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권기에 그들이 했던 어떤 정책적인 행위들 혹은 가지고 있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다. 이 사실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이 이화장이 어떤 곳인지 안내도 잘 돼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전 좀 이걸 보고 신기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네. 이 사람들 이거 안 뛰네. 역사 바로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또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멀쩡하게 보존은 잘 해놨다는 거. 자, 우리 서인이가 이 화장까지 진출을 하셔가지고 직접 인증을 해줬다시피 싱만 리 박사야 뭐 세상이 다 아는 독립운동가 출신이죠. 아니 그러면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겠냐? 제 그 뇌피셜은 이거야. 민주정부는 이승만을 싫어하니까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당신의 뇌피셜 오늘도 틀렸습니다. 하여간 세상이 다 아는 독립운동가가 일본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이니치 신문의 한국 특파원 출신 사와다 가스미가 쓴 한국과 일본은 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반일 종족주의를 읽어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승만의 행적을 살펴보자면 격렬한 반일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동해상의 일방적인 평화선,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설정해서 일본 어선을 납포하고 수천 명의 일본 어민을 억류하기도 했고 축구 월드컵 대회 예선 경기에서도 일본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서 한일전이 도쿄에서 2연전으로 치러지기도 했다. 그때는 축구라면 무조건 이긴다는 말에 설득되어 한국팀의 일본행을 허가했지만 하는 건 좋은데 책임을 져라. 만약에 진다면 현해탄에 그대로 빠져 죽어라 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아주 축구계에는 유명한 얘기죠. 실제로 이겼습니다. 1차전 5대0으로 이기고 2차전 1대1인 거로 비겨가지고 그래서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했지. 이승만의 반일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래서 2000년대에 어떤 서울대 교수도 이렇게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집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라니 그것은 다시 일본에 종속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한 독자공업화 정책을 강행합니다. 자, 독자공업화 정책을 이승만 정권이 추진했던 이유는 뭐냐? 일본이 또 쳐들어올까봐. 일본 새끼들 어떻게 믿어? 요런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던 걸 보여주는 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두둥탁 이영훈입니다. 아직은 조금 제정신이던 시절이죠 이게. 자기도 이런 사실을 다 알았으면서 나중에 반일 종족주의를 쓸 때는 요 내용을 싹 빼버렸죠. 아니 요걸 보면 반일 종족주의가 1950년대 제일 심했던 사람은 이승만이야 이승만. 근데 왜 알면서 쏙 빼버리셨어요? 하여간 싱만 리가 원래 임정의 최고위급 독립운동가다. 최고위급 인사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독립운동가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였던
그랬더니 일본한테 아무리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죽했으면 이런 일화도 있어요. 1953년에 그 이승만 라인 가지고 미국이 가가지고 좀 잘 좀 풀어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비공식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인데 거기서 일본 총리한테 대놓고 쫑코를 줬다는 일화가 신문에 아주 많이 소개가 됐어요. 자, 국민일보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느닷없이 한국에는 아직도 호랑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다. 뭐 한간에는 또 뭐 한국 그 호랑이 가지고 그렇게 줬다는 요즘 구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깐죽거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은 몇백 년 전에 당신 나라에 가등 아무개라는 무례한이 와서 다 잡아갔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가등 아무개는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이름이다. 가등 청정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등 모식이라는 놈이 있다. 자, 실제로 오죽 싫어했으면 이승만은 자기 임기 내내 일본이랑 절대 수교를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데 정식 수교하고 도움도 좀 받고 충실한 꼬붕이 좀 되라. 그건 뭔 소리냐? 어차피 니들은 일본한테 안 돼. 그러니까 공업은 저 일본한테서 그냥 사서 쓰는 걸로 그냥 해. 니네는 그냥 쌀 수출이나 하라고 농업국가로 되란 말이야. 이랬더니 이승만이 뭐라고 했느냐? 족가세요. 그런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일본하고 수교를 하는 거는 누구냐? 제네럴 팍이죠. 이승만 가고 나서 1965년이나 돼야 겨우 일본이랑 정식 수교가 이루어진다. 이 대목에서 역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역시 박정희 이 친일파 새끼. 물론 이제 만주 군관학교 출신에 친일 임명 사전에 등재된 정식 친일파. 게다가 일본하고 이제 수교할 때도 청구권 협정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 이 친일파 본색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혐한 일봉이겠냐? 그런 얘기죠. 친일파일 수는 있으나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혐한 일봉이냐? 아니 혐한 일봉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좀 짜증이 나실 수 있지만 전두환도 집권 기간 내내는 얼마나 강경한 반일주의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민족주의 정서를 독재 정권일수록 더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전에 저희가 한단고기 얘기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니까 더 민족주의에 매달린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압도적인 출세 지향주의자였고 일본 문화에 푹 절어 있었던 그 박정희가 친일적 행보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혐한 일봉이다. 윤서희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양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라멘을 먹으면 행복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없다. 보십시오. 해방 조국에서 권력을 잡은 자칭 계몽군주, 정당성이 떨어지는 독재자, 그 제네럴 팍이 일본한테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인 특유의 빼먹기죠. 빼먹기. 이용해먹기. 이런 평가가 우리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일본 식자들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왜입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박정희를 친일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일본에 있지만 나는 회의적이다.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을 인물에게 단순하게 친일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그래서 식민지 출신자로서 일본에서 공부한 한 조선인 엘리트의 수기에는 신세를 진 일본인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민족을 억압한 일본이라는 체제에 대한 혐오가 공존하고 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혐한 일봉이 아니고 민족주의적 색채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거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박정희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 지침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한글 전용 정책을 꼽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도 어릴 때 한자를 외우고 싶은데 학교에서 못 배우게 하고 심지어 그거를 과외로 가르치다 걸리면 벌금이거든. 그러니까 못 가르쳐가지고 예전에 그 시골에서 훈장하던 분들이 몰래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한글 전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그런 걸 하려고는 했는데 막상 제대로 정착이 못 됐던 게 1970년부터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한자가 사라지게 됐고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치 없는 조갑재 선생 같은 분들은 말이죠, 유튜브로 이런 거나 찍고 말이야, 한자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다. 아니 뭔 소리 하세요. 선생님 그 존경하는 그 박정희한테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해보세요. 연습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박근혜 때 거꾸로 한자 병기를 교과서에 집어넣는 거를 정책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때 오마이뉴스가 이런 기사도 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글 전용, 박근혜 정부는 한자 병용. 자, 그리고 민족 성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앙하고 기념하는 이런 어떤 국가적 사업들, 이걸 본격화한 게 박정희 때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군사 문화의 연장이다, 독재자가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정희 지가 차마 남부끄러워서 지 동상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순신 동상을 대신 세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게다가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필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하고 싸워서 조국을 지켰던 이순신
이순신이라는 게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냐? 요즘 혐한 일봉들은 심지어 이순신도 깎아내리려고 하거든. 이순신이 뭐 다 이겼다는 그 승리들 전략적으로는 다 의미가 없는 자잘한 승리였다. 임진왜란 전체의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거였다. 평소에는 일본 수군을 뭐 피해서 도망만 다니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만 깔짝깔짝 싸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네럴 팍은 적어도 뭐 천안에 현충원도 세우고 광화문에 뭐 동상도 세우고 하여간 이순신 숭앙 사업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만든 장본인이니까. 물론 뭐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적극적인 반일 정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뭐 다 알다시피 엔카를 즐겨 들으셨다는 일본 문화에 푹 절어 살았고 실제로 또 일본에 대한 어떤 동경심도 있었고 뭐 사무라이 문화 이런 거 막 졸라 좋아서 빨고 말이죠. 자기 젊었을 때는 일본 신민이 되고 싶었던 욕망을 숨기지도 않았었고 그런 사람을 두고 반일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2등 신민, 3등 신민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뼈에 사무쳐가지고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고 그걸 펼친 끝에 권력자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혐한 일봉이다?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네 글자로 요약하자면 박정희는 혐한 일봉이 아니고 반미용일이다. 미국도 싫지만 일본은 이용해 먹어야지. 실제로 박정희가 이제 미국 문화나 제도나 이런 거 싫어했던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뭐 좀 잘 살고 싶어서 참은 거지. 일본을 이용해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너네 이용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게 박정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갔던 한국인들 대부분들이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맹목적으로 일본을 믿었던 것도 신뢰했던 것도 아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는 식민지 살았던 놈들을 몇 년 지나지도 않아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뭐 옆집에 졸부가 사니까 어쩌다 도움 좀 받는 거지. 그래서 아시아의 힘 같은 책을 보면 이런 설명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포항제철을 만들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신일본 제철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을 많이 해왔는데 못 믿거든. 그러니까 호주도 철강 강하니까 호주의 뭐 회사나 전문가들한테 따로 또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우리 속여먹지 않는지 한번 검증해주세요. 이런 거 다 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미쓰비시에서 기술 도입을 해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지들이 항상 하던 식으로 대충 가르쳐주고 우리의 그냥 하청 기지화가 되어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지네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다 배우려 그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화식으로 그냥 안 하고 A부터 Z까지 다 배우려 그런단 말이야. 왜냐? 전반적인 과정을 다 알아야 나중에는 일본 없이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말하자면 숙련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일본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한국 보수의 뿌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보수가 거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두 인물, 그 사람 시대에는 오히려 혐한 일봉을 이마박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설치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조국이 해방되고 70년밖에 안 됐는데 이 혐한 일봉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 꼬라지를 보면은 이승만이 관짝을 박차고 나오고 이 박정희가 니네 싸대기를 때릴 거란 말이야. 물론 뭐 우리가 뭐 행정 아웃도어도 아니고 말이죠. 전두환 때 같은 그 후진국도 아닌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윤서인이 삼천교육대 보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그 행태, 지네 코인빨이를 위해서 감히 그 보수를 동원하는 그 작태,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뉴라이트 무엇인지 인라이트 무엇인지 그딴 걸 하면서 말이죠. 혐한 일봉이야말로 한국 보수의 본류다. 지네 말을 들어야 한국 보수가 똑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게 너무 웃기고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사태 자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빡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 밈이나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데 푹 절어 사는 애들 있죠. 거기에 뇌를 지배당하다 보니까 자꾸 그 혐한 일봉적인 태도가 오히려 뭐 더 쿨한 거고 우리 자신을 뭐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고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그거는 그냥 혐한 일봉이고 역센징입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나는 일배 안 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역센징이라고. 하여간 이번에 확인된 이 혐한 일봉들의 이 이상한 거짓말들이 리얼 월드에 던져지면 보통의 평범한 한국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가, 이걸 이번에 좀 배웠기를 바랍니다. 저는 혐한 일봉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니들이 하는 건 보수도 아니고 보수주의는 더더욱 아니고 심지어 주의 같은 것도 아니다. 그냥 코인팔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통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